네, 저는 이제 최신 테크 분야, 그러니까 뭐 특히 12월, 1월 동안에 어떤 테크 분야에 대한 법률 이슈와 그거의 이제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일단 첫 번째 뉴스는 그 방통위에서 위치정보 사업의 등록제 관련해서 위치정보법 시행령을 개정한다라는 그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위치정보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또 위치정보 사업이 허가제가 아닌 등록제로 시행됨에 따라서 그거에 이제 맞는 어떤 기준 등을 정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것인데요. 일단 이 뉴스에 앞서서 그 위치정보 사업이 뭐고 위치정보가 뭔지에 대해서 조금 얘기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위치정보법에 따르면은 2조 정의 규정에 따르면 위치정보라고 하면 이동성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를 말합니다. 그리고 위치정보 사업은 이제 이러한 위치정보를 수집해서 위치 기반 서비스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그러한 사업을 말합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위치 기반 서비스 사업은 그뭐 스마트폰 대부분의 이제 스마트폰 사업자들이 위치 기반 서비스 사업자가 될 수가 있을 거고요. 뭐 이러한 내용은 이제 위치 정보 지원 센터에 뭐 자세히 또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혹시 필요하시다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방통위 위치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의 골자는 결국 위치정보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2022년 4월 20일부터 이제 적용되는 그 위치 정보 사업에 대해서 허가제가 폐지가 되고 등록제가 이제 도입되는 거에 발맞춘다라는 그런 내용이 이제 주요 내용이고요. 근데 이제 더불어서 허가제가 폐지되고 등록제가 되기 때문에 어떤 심사 기준이라든지 아니면 기술적 보호 조치 의무 등 이제 실태 점검 절차 그리고 과태료 어떤 그 부과 기준에 대해서는 또 별도의 기준을 마련해서 또 보완하겠다라는 그러한 취지의 뉴스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향후 위치정보 사업 등록제가 어떻게 시행되는지를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뉴스는 이제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신고 심사 결과와 그리고 이제 올해 3월 달 적용으로 예정된 가상자산 트래블 룰에 대한 그런 뉴스인데요. 2021년 12월 23일에 그 금융위원회가 42개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신고 심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그중 총 29개 사업자 심사가 통과가 되었고, 그 리스트를 간단히 살펴보면, 뭐 원화마켓 거래업자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명으로 업비트, 뭐 코빗, 코인원, 빗썸 등 이제 4개 사가 있고요. 그리고 코인마켓 거래업자로서는 뭐 후오비 코리아라든지 뭐 기타 이제 20개 회사 그리고 뭐 기타 지갑 보관 관리 업자는 뭐 한 5개 회사가 이제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9월 달부터 계속 이게 뭐 가상 자산 사업자를 신고해서 이게 어떻게 심사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또 뜨거운 뉴스가 많았고 했는데 이렇게 심사 결과가 나왔다는 말씀 드리고 이번 심사에서는 결국 자금 세탁 방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준비가 되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가상화폐에 대해서 자금 세탁 방지 의무라든지 자금 세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이슈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금융위에서는 그런 자금 세탁 방지 노력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았던 것 같고요. 금융위가 밝힌 어떤 그 구체적인 심사 기준으로는 사업자가 탐지하고 보고할 수 있는 시스템과 조직, 인력, 체계 등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주목할 점은, 지금 신고된 사업자가 모든 사업에 대해서 심사를 받았다라고 보지는 않고, 최근 이제 이슈가 되는 NFT라든가, 그리고 스테이킹, 그리고 탈중앙화 금융, Decentralized Finance의 줄임말인 DeFi 등 다른 영역에 대해서는 이러한 신규 서비스를 제공할 시에는 또 금감원에 문의를 해야 된다 사전에 이러한 점도 유념해 두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3월 25일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해서 거래소 간 가상 자산을 주고받을 때 송금인과 수취인의 정보가 파악되도록 하는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에 따른 국제 기준
의미하는 트래블 룰이 3월 25일부터 도입이 되는데요. 이제 기존 가상자산 사업자는 사업자와 그리고 신규 가상자산 사업자에도 이러한 트래블 룰이 적용된다라는 부분이 또 이제 이슈가 된 뉴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다음으로는 이제 데이터 결합에 관한 그러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결국 이번에 소개드릴 뉴스 중에 두 가지가 이제 데이터와 관련된 건데요. 첫 번째로 이제 위치 기반 사업 같은 경우에도 위치 기반 정보라는 데이터 사업의 일종이고, 또 이 뉴스 같은 경우에도 특히 금융 분야와 이제 다양한 분야 간의 데이터 결합 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법 시행령 및 감독 규정 개정안 입법 예고, 그리고 금융위에서 이제 그러한 안내서를 개정한다라는 그러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이제 다양한 분야 간의, 그러니까 다른 분야 간의 이제 다른 분야 사업 간의 데이터 결합 활용을 활성화하고, 어 그리고 이제 데이터 이용 기관의 데이터 결합 신청을 허용하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신용정보법 상으로는 모두 데이터를 보유한 기관만 이제 결합 신청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러한 것을 이제 데이터를 보유하지 않은 기관도 이제 데이터 결합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라는 그런 제도 개선과, 그리고 샘플링 결합이라고 하는, 샘플링 결합은 이제 안전하고 효율적인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서 이제 데이터 전체를 분석하는 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중 일부를 추출해서 결합하고 분석하는 방식을 말하는데, 현행 이제 제도상에서는 정보 주체가 동의하는 그 정보에 대해서만 샘플링 결합이 제한적으로 가능했다고 하면은, 이제 개선되는 제도 하에서는 이제 이런 샘플링 결합 절차를 도입을 해서 어떤 정보 주체 동의 없이도 샘플링 결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개선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 금융 분야 가명, 익명 처리 안내서에 따른 데이터 결합 관련 세부 절차 표준화도 마련되었다라는 그러한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금융위에서 이렇게 뭐 입법 예고를 하고 그리고 안내서 개정을 한 기대 효과는 뭐 데이터 이용 기관의 결합 신청이 가능해짐으로써 창업하거나 스타트업이나 아니면 중소기업의 어떤 데이터 결합 활용, 뭐 최근에 마이데이터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어쨌든 데이터 금융정보 접근성을 높일 수 있고, 그리고 데이터 자가 결합 확대 등을 통해서, 그리고 다른 산업 간의 데이터 결합을 통해서 그런 어떤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러한 기대를 갖고 있다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식약처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식약처에서 디지털 치료 기기를 신속하게 제품화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는 디지털 치료 기기 안전성 성능 평가 및 임상 시험 계획서 작성 안내서를 발간하고 배포하였다라는 그런 소식입니다. 디지털 치료 기기라고 하면 임상적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질병을 예방 치료 관리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료용 모바일 앱이나 그리고 가상 증강현실 등 새로운 개념의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를 말합니다. 여기서 조금 주목할 점은 가상 증강현실이라는 부분이 좀 주목할 만한데요. 이것은 뭐 지금 말하는 이제 지금 상용화되어 있는 VR 기술뿐만 아니라 약간 메타버스도 약간 염두에 둔 그런 그러니까 메타버스도 뭐 포함 가능한 그런 그 정의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작년에 이제 뉴스 중에 어떤 현실에 있는 병원들이 뭐 메타버스 가상 현실 하에서 병원을 개원하고 이러한 어, 새로운 산업을 시도하는 그런 뉴스들이 나왔는데, 약간 그러한 부분도 뭐 디지털 치료 기기에 대한 어떤 뭐 부분적으로는 그렇게 포함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추측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안내서에 따르면 불면증이라든가 알코올 중독 장애, 그리고 니코틴 중독 장애에 대한 안내서, 디지털 치료기기의 안정성 성능 평가 기준과 그리고 임상시험 설계 방법, 유효성 수행 기준을 주요 내용으로 잡고 있고, 이 안내서에 따르면 결국은 뭐 기존의 이제 소프트웨어 기기에서는 소프트웨어 그 자체에 조금 집중을 했다면, 이제는 이제
치료 효과, 특히 이제 제품의 작동 원리나 그리고 실제로 의학적 근거로서 치료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안정성, 유효성 증명을 하는 것이 조금 더 디지털 치료기기 사업을 위해서는 중요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해봅니다. 그리고 다음 뉴스로는 이제 로톡에 관련된 뉴스인데요. 2021년 12월 29일 날 로톡이 이제 세 번째로 무혐의 혐의 처분을 받았다라는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제 경찰은 결국 이제 변호사법 위반이 되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었는데 로톡이 법률 상담에 대한 뭐 수수료, 소개료, 상담료를 분배받지 않았고 그리고 로앤 컴퍼니를 거치지 않고 회원 변호사에게 직접 입금되는 점을 들어서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여서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앞서서 이제 2015년과 2017년에도 두 차례 로렌 컴퍼니가 고발을 당했는데 모두 혐의 없음을 받게 되어서 조금 이제 로톡이라는 플랫폼에 대해서 조금 결국 뭐 어느 정도 사업이 인정되는 수준에 이르렀지 않았나라고 그렇게 이제 보이고 있고요. 결국 이것은 이제 로톡에 국한된 것만은 아니고 최근에 이제 변리사회인가요? 하여튼 그 변리사 관련 어떤 특허 관련한 그런 플랫폼도 조금 이제 변리사회와 갈등이 있고 또 의사협회와도 또 플랫폼 간의 갈등이 있고 지금 현재 이제 플랫폼과 이제 전문 영역 간의 갈등이 조금 전 분야에 걸쳐서 많은 상황에서 이 로톡 어떤 무혐의 처분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 수사기관의 처분이 조금 어, 향후 이제 앞으로 플랫폼 사업의 향방에 조금 방향을 좀 미리 볼 수 있는 그런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톡과 관련해서는 뭐 이런 수사기관 처분 외에도 지금 이제 변협의 이제 광고 금지 규정에 대해서 헌법소원 심판 결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제 광고 금지 규정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결국 이 플랫폼 사업이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느냐에 최종적인 어떤 종국적인 조금 향방을 볼 수 있지 않나라고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게임 산업과 관련된 뉴스인데요. 최근에 이제 NFT와 관련해서 그리고 뭐 가상화폐와 관련해서 P2E, 그러니까 플레이 투 원, 뭐 놀면서 돈을 번다라는 그런 취지의 게임들이 많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뭐 국내뿐만 아니라 오히려 해외에서는 벌써 지금 이 P2E 게임에 대해서는 좀 활발하게 있는 추세이고 뭐 최근에 뭐 이건 부차적인 뉴스지만은 뭐 MS가 블리자드를 인수하는 그런 것들이 약간 뭐 이런 게임 산업과 그리고 어떤 실물 경제와의 어떤 그런 결합들이 조금 이루어지는 그런 추세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 뉴스에 집중을 하자면 국내 출시된 무한돌파 삼국지, 줄여서 무돌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돌이라는 P2E 게임이 결국 등급 분류 결정 취소 처분을 받았는데 그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 본안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집행정지 신청을 하였으나 좀 기각되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무돌 사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집행정지 신청 기각 사유가 약간 다른 게임 회사들과 다른 점은 뭐 이제 재산 피해가 크지 않다. 그러니까는 결국 이 거래소, 그러니까 가상화폐 P2E 기능을 빼고도 뭐 출시가 될 수 있다. 이런 점도 있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더 조금 주목해야 될 점은 게임이 등급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자체 등급 분류제를 통한 우회 출시를 하였다는 점에서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1조 1항에 보면 위원회 또는 제21조의 2,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는 사업자로부터 그 게임물에 관하여 등급 분류를 받아야 된다고 해서 이 후자가 이제 자체 등급 분류제가 되는데 결국은 원래는 이제 위원회가 이 게임을 출시해도 된다 안 된다 등급을 받을 수 있다 없다 등급 분류를 해주는 게 원칙이지만 위원회가 워낙 게임이 요즘에 많이 특히 모바일 게임은 너무 많이 출시가 되기 때문에 어떤 자체 등급 분류제를 통해서 이제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등급을 분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제도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결국 이제 P2E 게임에 대해서는 이렇게 자체 등급 분류제로 우회해서 출시하는 것을 게임위가 좀
방관하지는 않겠다라는 그런 입장이어서 뭐 최근에 해외적으로도 그렇고 P2E 게임이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조금 P2E 게임에 대해서 논란이 올해에도 계속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법률 이슈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